안녕하세요. 인재자회 시장 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의외로 채권을 실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그런 영상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런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채권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주로 장내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수하고 이표금리를 중점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채 등급은 BBB-에서 A까지 이렇게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채 매수 총액은 5,030만 원 정도 되고요. 예상 채권 이자는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후로 약 6.8% 정도 된다. 물론 어떠한 채권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한 6% 후반대 그 정도를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 이율 보면은 6.8, 5.8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표면 이율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등급이 높을수록 표면 이율이 낮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급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도 보고 이제 얘네 회사가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나 이런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BBB 등급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BBB 등급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하죠. A 등급에 비해서는 위험은 한데 저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의 기회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위험을 조금이라도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죠. 여러 가지 종목을 이렇게 분산으로 투자하고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주식, 금, 현금, 대체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회사채에 대한 것만 이렇게 가져온 거고 제가 다른 채권도 많이 갖고 있어요. 국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채는 ISA 계좌에서밖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ISA 계좌에서 비과세가 있죠.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그렇게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는 금액은 9.9%의 분리과세가 되죠. 9.9%는 일반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런 거보다도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ISA 계좌를 좀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분리과세로 종결이 돼서 종소세에 포함이 되지 않죠.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니까 건강보험료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ISA 계좌를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ISA 계좌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용을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이유는 장내채권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죠.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이 많으신 분도 있잖아요. ISA 계좌로는 이제 매년 2천만 원씩 1억 이상 그렇게 입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넘어서는 분들, 그렇게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일반 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일반 계좌를 이용하면은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를 이용하면은 좋아요. 왜냐면 슈퍼 365 계좌가 장내채권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0.015%.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보다도 더 저렴해요. 왜냐면 한국투자증권은 잔존기간에 따라서 좀 수수료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메리츠증권은 잔존기간 상관없이 0.015%이기 때문에 장내채권 수수료만 놓고 본다면은 전 증권사 통틀어서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가 가장 저렴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광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영상 만들면서 한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광고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채는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차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회사채는 매매 차익을 못 얻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매 차익 얻을 수 있어요. 회사채도. 제가 보면은 아까 매수했던 게 3월이었죠. 3월이었는데 지금 한 3개월이 좀 안 지났는데 지금 0.87% 이득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계좌 갖고 왔는데 이 10개의 종목 중에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상승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은 가치 계산이 비교적 정확하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줘야 되는 그런 이자가 있고 만기 기간이 있고 내가 사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자 지급일이 다가올수록 가치가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30일이 이자 지급일이에요. 그러면은 1일 날보다 2일 날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하루 정도 더 벌었잖아요. 3일날 매수하는 게 이틀 정도 더 번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채권 이자가 지급되고 나면은 다시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매매 차익하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기랑 뭐 이런 거랑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진짜 채권의 가치가 오른 건지 아닌 건지 좀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회사채도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채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은 이벤트 같은 거 이용하면 좋아요. 지금 여기 플러스 저는 20만 원 정도 지금 얻었거든요. 증권사들에서 ISA 계좌를 이렇게 이전을 하면은 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저는 좀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을 때 그냥 일반 계좌로만 투자를 했거든요. 어차피 투자 수익률 좋은데 뭐털 ISA 계좌 써?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ISA 계좌를 다른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 방법을 이제 다 개량화 해가지고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는 ISA 계좌에서 회사채만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증권사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었어요. 제가 쓰고 있던 증권사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ISA 계좌가. 저는 그렇게 옮겨서 5천만 원 이상 옮기면은 20만 원 주는 그런 이벤트에 응모를 해가지고 20만 원 받은 거고 지금도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옮기면 10만 원, 1억 원 이상 옮기면 20만 원 준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익금 구간 혹은 이전 포함 뭐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 응모해가지고 이렇게 2장 받았어요. 20만 원. 예. 그래서 이왕 뭐 ISA 계좌 이용하실 거면은 이러한 증권사를 좀 찾아보시고 이벤트도 좀 응모하셔가지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광고 아니에요. 그냥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의 경제 자유는 금융에 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채널에서 좀 많이 조회수 나온 게 예적금에 관련해서 이자 계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 뭐 선납이연 뭐 이런 거가 많이 조회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킹 통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놓기만 하면은 매일 이자가 붙으니까 그런 거에 좀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구독 많이 해주시는데 그 와중에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가계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채권에 대해서도 한번 쭉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요. 주식도 조금 얘기하고 시황도 조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법에 대해서 저런 계좌가 어떤 게 할인이 되고 어떤 부분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얘기하고 최근에는 CMA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최근에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CMA가 뭐야 라고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ELB 같은 상품 뭐 이런 것도 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저희가 뭐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상환 방식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 영상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조금씩 다루는 이유가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은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평범하다 보니까 특출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용을 해야지 좀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보가 좀 방대해서 이런 계량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죠. 안정적인 소득, 합리적 소비, 현명한 투자, 전략적 경영. 안정적 소득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직장인이 이 영상 보고 계실 테니까 10년 동안 내가 일할 그러한 직장이 있다는 거는 안정적 소득은 이미 확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된다, 현명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계부 이용해서 좀 전략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올해 초에 멤버십 분들을 상대로 재테크 미션 52를 하고 있죠. 재테크에 관련된 그런 미션을 52가지 줘가지고 일주일에 한 가지씩 쳐내는 거,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내용을 또 더 압축해가지고 지금 책으로 발간하려고 집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계속 이뤄나가는 중이고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평범한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가 그렇게 허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정리를 하려면은 이 수학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풀어서 책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루지만 그런 것들을 잘 엮으셔가지고 이렇게 계량적인 정리를 하신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채권에 5천만 원 투자하면 이자 얼마나 받을까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평범한 직장인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좀 홍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좀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